안녕하세요. 송건 김효경입니다.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8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방 조인식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선유도에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축입니다. 코로나가 주춤하는 듯하면서도 계속 기승을 부리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홍 이대호입니다. 아직 관중 입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응원 가득한 야구장 풍경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팀당 70경기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덧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C가 선두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또 언제까지 또 NC가 선두를 지킬 수 있을까요? 두산이나 키움은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근데 두산하고 키움 다 확실히 좀 약점이 보이는 팀들이라 NC만큼 전력이 그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굉장히 고른 육각형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두산하고 키움이 NC를 따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두산은 확실히 선수층이 얇아졌고, 키움은 손혁 감독이 결국 변수였고, 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건강한 나성범의 가세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성적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다만 이제 개투진이 좀 아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투수가 귀한 시대이긴 한데 NC가 이제 신흥강으로 우뚝 서는 데는 개투진의 힘이 컸다는 걸 생각하면 좀 지금은 아이러니죠. 그동안 김진성이나 원종현, 임창민 같은 베테랑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긴 합니다. 이 선수들이랑 뭐 임정호 이런 선수들이 1군 시작부터 함께 했던 경험 많은 개투들이 그리고 히어로즈에서 왔죠. 김건태, 강윤구 같은 투수들이 좀 후반기에 분전한다면 NC가 선두 수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늘 이제 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NC가 1, 2, 3 펀치가 워낙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재학도 뭐 4선발 중에서는 거의 사실 최상급에 가깝기 때문에 뭐 5선발이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이 선발진에서 뭐 부상만 나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박장모 선수가 어쨌든 풀타임 선발 시즌 경험이 뭐 지난해 정도뿐이잖아요. 이게 사실 올해 조금 쉬게 해줘야 되는 타이밍도 있긴 있는데 이동욱 감독이 약간은 조금 아직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더라고요.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린 다음에 격차를 벌인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구창모 같은 경우는 폼을 보면 팔이 아플 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농런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작년 SK만 보더라도 절대 이동욱 감독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합격입니다. 네. 그리고 뭐 2017년 기아가 우승했을 때도 그 6경기 절대 못 뒤집는다 이런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두산이랑 시즌 막판까지 진짜 지금은 5경기 정도, 5.5경기인가요? 오늘 기준으로 5.5. 네. 5.5경기도 근데 이게 따라붙은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차이죠. 네, 보통은 뭐, 네, 네. 한 달에 3게임이라고 하니까 2달 내내 못해야 6경기 정도가 좁혀지는 건데, 2달 내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진성 사건이 있기 때문에 NC는 잘못 들어가면 정말 2달 내내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요런 케이스에서는 2위가 얼마나 독보적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독보적인 2위가 아니잖아요. 네, 또 2위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이라서 뭐 이게 어느 한 팀이 확 치고 올라와서 좀 2위 자리를 확실히 확보하고 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서 그것만 봐도 이제 NC가 조금은 다른 1위들보다 안정적이죠. 예전에 뒤집혔던 SK라든지 뭐 위협을 받았던 기아라든지 이런 팀들보다는 게임 차는 차이가 많지 않지만 체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부상이 없다는 가정만 하고 본다면 NC가 연패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선발진이 워낙 좋아서 특히 구창모 선수가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풀타임을 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변수가 있지만 아직 규정 이닝을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 변수가 있지만 다들 근데 시즌 중반쯤 되면 고꾸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6월 달에 꺾였다가 7월 달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등판했다가 짧은 이닝만 던지고 끝난 비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던졌던 그런 날들이. 자,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MVP를 뽑는다면 어떤 선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노아스 아니면 구창모.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투수냐 타자냐 뭐 차이지. 네,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명 더 후보를 꼽고 싶은 게 이정우 선수. 사실 이제 뭐 또 MV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기자들의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스타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죠. 만약에 로하스와 이정우가 똑같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 아마 이정우 선수가 맞을 그거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물론 로하스와 이정우가 똑같은 성적을 내지는 않겠지만 유형이 다른 선수라 네, 이정우 선수가 어쨌든 팀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장타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정확도의 장타력까지 갖춘 선수가 돼버려서 사실 올해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정말 MVP급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김현수에게 기대했던 거를 지금 이정우가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정후가 근데 MVP 후보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타이틀 2개는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타율하고 최다 안타가 가장 유력하잖아요. 이 2개 가져가고 로하스가 뭐 장타율, 홈런, 타점 이런 거 가져간다면은 이제 좀 비등비등하게 맞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숫자만 놓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투표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숫자만 보고 야구 선수 투표가 안 되는 거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스타성 같은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두 선수가 고만고만한 성적을 거둔다면 확실히 좀 이정우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데 어쨌든 현재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타자에서는 뭐 사실 로하스가 압도적이니까요 지금. 너무 압도적이죠. 저 지금 오늘 이제 녹음 날짜가 23일인데 제가 이틀 전인 21일 날 LG하고 그 KT KT. 게임. 아, 네. 그 그러니까 로하스가 그날 안타 4개 치고 홈런 2개 쳤는데 홈런을 못 쳤던 타석에서도 아쉽게 이제 파울 홈런도 하나 나왔었고 뭐 그냥 치면은 공이 쭉쭉 뻗는 게 그걸 보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경기 전에도 로하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겠다 이런 이게 립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미국에 가지 남겠다. 않겠다고요? 네. 만약에 남는다면 나머지 9개 구단한테는 재앙이 되겠죠. 네. 저는 제가 시즌 초반에 방송 빠졌을 때, 이 인간들이 왜 구창모 얘기를 안 하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구위도 괜찮은데, 진짜 구창모가 뭐, 나중에 훌술하겠지만, 팔스윙이 딱 숨졌다가 짧고 빠르게 나가거든요. 이런 투수는 갑자기 큰 부상을 입지 않는 한 분명히 롱런하거든요. 선천적으로도 재능이 있고, 어렸을 때 정말 야구를 잘 배웠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수는, 이런 유형은 크게 기복을 하지를 않아요. 뭐, 로하스야 당연히 리그에서 검증된 만능 선수고, MVP로 손색이 없는데, 로하스는 좀 팀 성적이 좀 올라와야 MVP로 유리한 고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이제 이프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모 선수가 20승을 하고,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고, 그러니까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지켰고, 그리고 로하스 선수가 타격 7관왕을 차지하고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이제 할 것 같으세요?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 사례도 있고 이대호와 류현진. 95년 김상호 선수 뭐 팀 우승이라는 또 그런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홈런왕의 상징성이 KBO 리그에서는 큰데 대신 로하스 선수는 이제 외국인 선수라는 약점이 외국인 선수가 항상 MVP 투표에서 압도적이지 않으면 좀 배제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MVP라는 타이틀이 타자에게 좀 더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비슷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로하스를 투표할 것 같아요. 저도 로하스한테 한 표를 주고 싶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매일 나오는 선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에서. 하지만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구창모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로하스를 표를 줄 것 같은데. 뭐 언론에서는 잘 다루진 않는데 외국인 핸디캡이 너무 큽니다. 기자들이 표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올해 팀 내에서 영향력을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로하스 선수가 과거 이제 NC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 정도의 임팩트를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KT 타선이 워낙 좋은데 그걸 이제 시작하는 것도 로하스고 완성하는 것도 거의 로하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날 이대호 씨가 본 역전승 펼쳐진 경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야, 그건 좌우 타석으로 나와서 때려버리는데 로하스가 타석에 나오면 어떻게 그걸 맞춰서 투수를 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좌투수, 우투수, 언더투수 할 거 없이 약점이 없거든요, 지금은. 자, 신인왕의 경우에는 사실 개막 초반까지만 해도 KT 소용준 선수의 단독 레이스가 아닐까 했는데 뭐 어느새 좀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LG 이민호, 그리고 삼성 허윤동과 김지찬, 기아 정혜영까지 고졸 선수만 5명이 등장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졸 신인 SK 최지훈, 그리고 중고 신인
김정빈도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정이 바뀌어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한 건데, 규정이 안 바뀌었으면은,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 신인왕 탈 때처럼, 그러면 저는 SK의 이건욱을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욱이 맨 처음에 LG전인가 올 시즌 처음 등판이었던 것 같은데, 중계를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구위가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LG 타자들이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공을 좀 숨겼다가 팔스윙 빠르게 던지는 스타일이라 이 선수는 이제 부상이 잦았잖아요. 그래서 롱런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풀타임 시즌 잘 치르면 신인왕도 할 수 있겠다 싶고, 그러면서 스토리텔링도 오타니를 이겼던 남자가 몇 년 후 신인왕이 된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까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뭐 LG 담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민호 선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정말 신인 같지가 않아요. 아, 그거는, 예. 유중일 감독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가 정말 아직 만으로 칩페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타자를 승부하는 요령, 그리고 좀 배짱, 그다음에 뭐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르마도 요새 10대가 그러니까 저희가 10대일 때 했던 가르마를 하던데요. 네, 얼굴이 또 고전적인 미남형이죠. 네. 네. 뭐 팬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어쨌든 또 사실 신인 투수들이 긴 이닝을 던지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가다듬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6, 7이닝을 가볍게 던지더라고요. 좀 공격적인 투구도 굉장히 좋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투수들 중에서는 좀 나름대로 앞서 있는 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소용준 선수가 한창 초반에 돌풍 일으켰다가 좀 내려왔었잖아요. 좀 적응기를 겪었었다가 다시 이제 1군에 복귀해서 그 경기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투구 이닝도 좀 관리를 해주고, 그게 양점이죠. 예,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소용준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 규정 이닝을 채운다면, 뭐 물론 평균 자책점은 아마도 이민호 선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소용준 선수 이제 5점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닝 소화라든지 그런 뭐 승수 이런 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시즌을 놓고 봤을 때, 팀의 기여도를 봤을 때. 그래서 소용준 선수도 다시 돌아와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 선수가 다시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찾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제일 강력한 선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한화의 대졸 신인 강재민 선수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선수도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강팀에 있었으면은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일본에 못 올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강재민이 네. 마산 용마고 때도 되게 에이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좀 스피드가 느려서 프로 지명을 못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던지는 걸 봤었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격도 그렇고 네. 공의 무브먼트도 그렇고. 또 이제 좀 마운드에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재민도 진짜 좀 팀 성적이 조금 좋았더라면, 그러니까 못 뛰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강재민 같은 선수는 분명히 국내 지도자들이 100이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인왕을 누굴 줘야 될지 고민해야 될 정도의 시즌인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의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투표를 할 때도 대체 누굴 줘야 될지 생각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고민 끝에 뭐 말도 안 되는 선수가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누가 받더라도 그래도 올해 신인들은 나쁘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준 선수는 투구 스타일 보니까 옛날 김선우 선수가 미국 생활 마치고 처음 한국 생활 2년 할 때 그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투구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볼지는 않았는데 맞을 때는 엄청나게 맞아요. 이 선수도 약간 노련한 느낌이죠. 네. 예. 신인인데 노련한 느낌. 최지훈 선수도 전 좀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이긴 한데, 이게 뭐 어쨌든 대학 시절에도 공수주가 좀 고르게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프로에 와서 좀 잘할까 생각을 했는데, 송구 정도를 제외하면은 역시 SK에서 그래도 외야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야수 중에선 제일 괜찮지 않나요? 거의 뭐 단독 후보죠, 뭐. 네. 예. 장타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약점이 없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김지찬은 진짜 효용성이 정말 높은 거지, 모르겠어요. 확인 팩트는 그렇죠. 조금 사실 덜하지 뭐 않나. 레귤러 활용도는 멤버는 높죠. 아니죠. 네. 활용도는 높은데 이제 임팩트 뭐 말씀해주신 그런 파워 툴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롱런할 수는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가늘고 길게 갈 것 같은.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이제 강명구 코치를 만나서 나는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야구 선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건 의미가 아니죠. 많은 걸 배우니까. 뭐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면 야구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걸 느꼈겠죠. 근데 사실 뭐 지금 김찬 선수 모습 보면은 현역 때 강명구 선수 코치 시절의 모습에 좀 더 좋은 타격을 갖춘 정도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좀 둘의 만남도 굉장히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약간 이런 허경민 선수 정도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제 파워2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하면 뭐 하위 타선에서는 굉장히 주전으로 좋은 활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허경민은 포텐셜에 비해 덜 큰 것 같아요. 아, 요즘에 파워가 좋아졌어요. 덜 컸어요. 허경민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걔가 그때 유격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저기 핵인싸 랭킹 할 때 그 밑주 형님이 네. 유격수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유격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다행히 잘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근데- 잘해요. 근데 하필이면 같은 팀에 김진우가 있어서. 주루가 아쉽죠. 원래 30도루 이상 할 수 있는 선수인데 허벅지가 계속 안 좋아서 예, 주루 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그거는 허벅지도 허벅지인데 허경민 선수가 좀 소심한 게 있어서 도루할 타이밍을 자주 놓쳐요. 아, 그러니까 하드가 약해서 그런 거네요. 그래서. 하드가. 대신에 뭐 이제 파워를 키워서 올해는 두 자릿수 홈런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 핵인싸 랭킹 할 때도 말했지만 약간 사카모토 선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파워를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팀에서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좋아진 부분이죠. 예. 신왕 얘기하다가 또 허경민 선수 아, 봤는데요.